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2025-2026년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가 8.2%를, 2008-2009년 이명박 정부가 5.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는 0.4%,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는 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는 11.2%가 각각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지표로 이 같은 정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추산했습니다.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5.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 문재인 정부가 4.1%, 박근혜 정부가 0.1%로 뒤를 이었고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임기를 기준으로 한 정부별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가 42.99%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문재인 정부가 26.36%, 박근혜 정부가 1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1.77%, 윤석열 정부는 4.02% 하락하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발표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9건, 윤석열 정부가 8건, 박근혜 정부가 7건 순이었습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토론회에선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 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 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기존의 세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